자, 이번 시간에는 인지행동주의 상담 모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행동주의 상담은 전통적인 행동주의 모델이 확장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난 행동주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자들이 어떤 부분을 강조했다고 했죠? 네, 인지 부분을 강조했죠. 행동주의에서 점점 인지를 강조함으로써 그 행동주의가 확장되어서 인지행동주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앨리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앨리스는 뉴욕에서 경영학 받고 임상심리도 특이하게 경영학에서 임상심리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고전적 정신분석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앨리스에서 가장 또 중요한 REBT,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직접 조언을 합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는 인지행동입니다. 인지는 신념을 바꿔야 되겠죠. 본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바꿔야 되겠죠. 그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하고 이것이 분명히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앨리스는 정신분석 학자여서 그 훈련을 받았는데요. 정신분석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적용을 했지만 내담자의 변화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더디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담자의 느린 진전에 대해서 내담자가 자신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자. 그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자. 결국엔 신념을 바꾸도록 하는 것. 바꾸자 하였더니 그 내담자의 문제가 더 빨리 변화가 되더라. 바뀌더라. 라는 생각에 의해서 REBT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REBT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리스가 주장한 인지행동주의의 인간과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따라서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것은 즉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결국 인지에 관련되어 있죠. 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게 부정적인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나한테? 그것을 부정적으로 계속 지각을 하게 되면 행동 자체가 소심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면 나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지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앨리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여성을 좀 불안해하고 잘 접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특히 여성들 앞에서. 그래서 19살 때 앨리스는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어서 한 달 동안 100명의 사람들에게, 100명의 여성에게 말을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특히 여성 앞에서 말하는 것을 불안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공포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공포가 100이었다면 그 100의 공포가 당연스럽게 둔감되었겠지요. 본인이 앨리스가 이러한 경험을 했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인지행동주의 이론에 녹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지행동 이론에서 이런 우리 신념체계, 내가 어떠한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신념체계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인지, 정서, 행동치료를 발달시킵니다. 앨리스는 인지정서 행동치료의 최초 주창자이기도 하면서 이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투스라는 학자의 말을 자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이 인간은 사상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증상을 만들어내고 심리적을 만들어낸다.